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모님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찍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영상을 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모님들이 면접을 잘 보는 요령인데요. 제가 유튜브 초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 서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 특히 이모님한테는 좋은 내용들이 있사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들을 이제 보시면서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데, 물론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같은 이제 중개업자들을 통할 때는 미리 직업 소개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이제 맞춰보고 어느 것이 본인의 현재 입장이나 처지에서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이 되시면 면접을 보게 되십니다. 부탁되고 가서 사람 만나서 내가 일 잘하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이고 좀 구체적이면서 가능하면 합격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모님이 꼭 알고 가셔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진, 프로필 사진을 잘 찍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사시장에서 아무리 30대의 젊은 여자들 또는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만나는 그런 면접이라 하더라도 보통 젊은이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리고 환한 그런 얼굴에, 그렇다고 무작정 어색하게 웃으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본인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적격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대 사모님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이모님이다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진을 하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제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등산 가서 찍은 사진, 내지는 이렇게 여자들이니까 주렁주렁 장신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마음껏 뽐내는 사진으로 찍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진은 2가지가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정결하면서도 애기를 보는데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진 하나, 2번째는 그렇다고 본인을 너무 이렇게 낮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애를 보기 위해서 미리 평소에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진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말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만 요즘은 프로필 사진이 좋아야 덜컥하고 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을 달라고 하시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저희 같은 직업소개소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모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주민등록번호, 물론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거나 좀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내니스토리에서는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라는 이런 양식에 의거하여 임원님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격증, 더불어서 이제 개인 프로필을 위한 사진 이런 것들까지 다 돼 있으면서 동의를 전제로 하고 혹시 변경할 때는 사전에 또 추가적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사오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인 조건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제가 운영하는 카페, 또 벼룩시장, 시터넷, 단지헬퍼 이런 유사한 가사시장에 관련된 직거래 사이트를 다 모두 망라해서 광고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음식점 내지는 이제 식당 인력 구인 고직하는 사이트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리고요. 벼룩시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벼룩시장에 이제 광고를 낼 때는 가능하면 벼룩시장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발행하고 벼룩시장에 온라인에 올립니다. 주로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저희 같은 업자들은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10여 개가 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광고를 봤는데 애 버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걸 보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거 애 버는 거 아닙니까? 가사 도우미 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물어보십니다. 쉽게 말하면 벼룩시장에서 어떻게든 뭐 남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봤든 간에 꼼꼼히 보시는 경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눌러서 보시는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제목이나 뭐 이렇게 금액이나 이런 것만 보고 심지어는 이게 입주자리인지 출퇴근자리인지도 확인 안 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야 될 자리고 본인이 어떤 쪽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이 일자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선 먼저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저도 좀 맥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가 조금 일자리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 그런 훈련이 잘 되신 분 같으면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제대로 이 일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입자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충실하게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일단 지금 돈을 얼마 준다고 지역이 어디다 우리 집에서 가까우냐 뭐냐 이제 그런 것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어느 집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이모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내지는 고양이가 이렇게 한두 마리 있는데 그런 거 괜찮으신 이모만 좀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의 첫 번째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만 모집합니다 이렇게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얘기들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 그런 걸 보시고서 해야 되는데 다 얘기가 된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 집에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있는데 어떠실까요? 물어보면 아이쿠 나는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게 입주짜리인지 출퇴근인지 주 5일짜리인지 6일짜리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출퇴근만 찾는데 왜 나한테 입주짜리를 얘기하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한번 잘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약속된 면접은 반드시 보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인구직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 보는 날짜가 길어지면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내일이 면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이나 이렇게 띡 전화가 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내키질 않고 또 집에서 먼 것 같아서 못 가겠다. 또 이러신 이모님도 있고 또 어떤 이모님은 오늘 1시가 면접인데 12시가 넘어서 띠리륵 문자가 옵니다. 난 마음이 바뀌어서 거기 안 갈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모님들이 무언가 그래서 저희 소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변심을 해서 이거 꼭 가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 집에서 멀고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이 일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거의 3분의 2는 이모들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인자들이 이제 뭐 이거저거 때문에 뽑았다가도 이런 이모는 내가 보니까 이래서 우리 집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파토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거꾸로 돼서 이모님들이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나 그 집 다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막 매달리고 심지어는 막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본인의 입장에서 맞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자꾸 입장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피곤하고 본인도 힘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잡으시다 하더라도 그때 안 가고 가고는 본인의 사정이지만 저희 같은 중개업자가 끼어 있으면 그것은 이제 3자 간의 서로 믿음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가기로 해놓고 안 가버리면 그 이모님을 보시는 부인자들, 사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직업소개소의 신의에도 평판에도 좋은 결과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직업소개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우에 특히나 경험이 없고 거의 경험이 없는 분이 새로 시작하실 때는 그런 면접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가서 그 전장에 있는 사모님하고 몇 마디라도 단 5분이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모님들은 그걸 잘 모르십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스스로 본인이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일자리가 안 잡힌다고 한탄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도 훈련이고 일종의 경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처음 시작하는 이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경력관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력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은 아주 본인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든 안 하시든 간에 부인자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의 눈과 귀로 확인을 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소개서와 약속이 돼 있다 하면 그것은 본인의 조금 좀 거추장스럽고 좀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행간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프로필 사진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자. 두 번째, 광고, 즉 구인 광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꼼꼼히 읽어보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세 번째, 면접이 잡혔다면 가능하시면 가셔서 사전에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사시장의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요즘 가사시장은 이모님들이 더 힘을 더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사모님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가시려고 하시는 이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급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좋은 이모를 못 구하신다는 젊으신 사모님들의 조금 볼멘 소리가 많이 들리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님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력관리,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조금 더 하시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잘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고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모님들이 면접 잘 푸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